저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재 외교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란과 사우디에 화해를 주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저 행보가 어떤 글로벌 국가의 어떤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분쟁을 중재했던 거는 주로 패권국이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그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국의 중재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1대1로를 봐도 그렇고 이 중국은 이미 거의 패권국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패권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이제 그 지구상의 각 곳에서 네. 자신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확대 재생산이다.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미국에 대한 도전인가요? 아니면 어떤 미국 질서의 그 한계가 드러나는 건가요? 뭘로 봐야 돼?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질서가 빠진 공간을 지금 중국이 중국 채우고 있는 거죠. 거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지역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었는데 다 철수했잖아요. 다 싹 빠지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위해 투자해야 될 자본도 아까워서 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죠. 이 공백이라는 공간에 지금 중국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우디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이라는 공간을 중국이 투사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외에는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공백을 다시 메우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제 견제 고립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압박 지식시키려고 하는 건데 중국을. 그러려면 그 기간 동안 압박 지식이 성공을 해야 성공을 해서 얻는 건 실제적으로는 군사적 이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득이거든요. 디커플링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세계 경제를 갖다 재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익이 투사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땐 미국이 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패권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to be hegemonic. 그러니까 패권국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그 서브 패권국들, 그러니까 패권 질서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걸 다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그 좀 변화 이런 것들은 미국 스스로 자초한 문제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세계 정치를 해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미국적 세계 질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을 모두 미국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구 전체를 미국이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상대적 권력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누구도 지구 이거 넓은 지구를 대결 할 수는 구도에서 보시는 건데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예. 근데 그럴 부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국을 볼 때 딱 하나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 DNA 보면요 그 굴욕의 세기 1842년부터 1949년까지 가졌던 외세 지배에 대한 그 깊은 그 고통과 굴욕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 때 제일 쉬운 게 중국은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마음을 금방 엽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역설적이네.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달리 중국은 14개국에 둘러싸여 있고 뭐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 8개국하고 지금 이렇게 그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게 다 위협적입니다.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나라 이전 시절부터 흉노족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국 국제법 학자들 항상 we were always defeated. 항상 우리는 패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저런 행보는 굳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다들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일단 반응하는 게 또 우리 습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과거에 이제 조공무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공무역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국가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을 인정해주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주죠.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미의 나라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나는 이미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조공무역을 하자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공무역 이게 많이 남으니까.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또 그런 나름대로 또 전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1세기판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중국이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예.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소위 세력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관계의 전형적인 방법도 채택을 합니다만 또 중국식의 또 독특한 방식들도 네. 혼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뭐 미국을 이겨먹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네.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꽤 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맞는 게 조공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 주권 국가의 그 국제법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 전통 시대에서는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제 질서의 하나의 그 패턴이거든요. 그게 천하질서라고 하는 천하질서라고 거예요. 해서 당시로서는 그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청나라가 저기 병자호란 때 침략한 것도 그거잖아요. 이것을 꼭 조선을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명하고 중원에서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쟤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네. 홍타이치가 와갖고 용골 때 그 현장 사령관한테 내가 이 작은 성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그 중국의 지금까지의 그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화질서 또는 어떤 그 천하 세계 거기서 뭐 왕도의 정치냐 패도의 정치냐 이런 말들을 이제 흔히 우리가 듣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이냐 아니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거에 피해 의식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그런 것들이 미국의 설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좀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중화에 대한. 근데 윤 정부가 힘들 거라는 윤석열 힘들 거라. 그러니까 4대만 얘기하는데 사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대하는데 4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큰 나라는 작은 나라한테 사소.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예를 들면 균형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4대를 만약에 4대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4대가 있으면 사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진짜 조공무역의 핵심적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너무 기울으면 안 된다. 저 이 말에는 동의하겠어요. 근데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균형 있게 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뇌눈으로만 국제 질서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폭망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없었어요. 그럼요. 전쟁이 아닌 이상이야. 어떻게 한 나라한테 목숨을 걸어서 마침 그나마 좀 미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박을 안 당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미국이 제가 볼 때 그냥 기침만 해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큰 열병에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경론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랄까 불안의 심리는 뭐냐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를 통해 갖고 그 전쟁 트라우마를 머니플레이팅 해갖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4대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고려가 475년 동안에 계속해서 중국 대륙과 전쟁을 벌이면서 고려가 당시 출범할 때의 인구보다 1390년에 망할 때 인구가 적어요. 아이고야. 그때 당시 신진 4대부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큰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들이받아갖고 국민을 어육으로 만드느냐. 외교로 하자. 세계 질서가 있지 않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4대가 나온 거지 굴욕적으로 하자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교수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